정보통신산업본부 곽종호입니다. 정보통신산업본부의 24년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저희 본부의 사업 추진 방향입니다. 첫째, 디지털 트윈 해외 진출 기반 서비스로 유망 기업의 해외 진출 촉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3D 프린팅 특화 솔루션 구축 지원 등 신규 사업으로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제조 산업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규제 혁파를 위해서 규제 샌드박스 대표 과제를 기획하고 법령 정비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사업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 본부에서 말씀드린 사업 추진 방향에 따라 기존 사업은 3개, 그리고 신규 사업 2개로 총 5개의 사업을 진행하고요. 총 예산은 약 230억 원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디지털 트윈 혁신 서비스 선도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트윈 신기술을 활용하여 공공, 제조 시설물의 실시간 통합 관리 플랫폼과 대상 시설에 따른 특화 서비스를 기획, 개발, 적용을 위한 실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두 개 과제로 나눠지는데요. 분야는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한 1개 과제와 제조 혁신 실증이라고 해서 제조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2개 과제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디지털 트윈 전문 기업과 공공시설을 보유한 기관이 컨소시엄으로 지원 신청을 해주셔야 되고요. 지원 규모는 1개 과제 18.6억 원입니다. 제조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트윈 전문 기업과 제조 중소 중견기업이 컨소시엄으로 지원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약 18.6억으로요. 18.6억으로 2개 과제를 저희가 선정 예정입니다. 제조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제조시설물을 대상으로 공정위험구역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작업자 위험을 감지하는 등 산업 현장 작업 환경을 최적화해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올해 신규 사업인데요. 디지털 트윈 혁신 서비스, 디지털 트윈 해외 진출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디지털 트윈 소프트웨어의 그 범용성과 확장성을 보완한 서비스형 제품화와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국내 디지털 트윈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2가지로 조금 나누어서 진행이 됩니다. 하나는 디지털 트윈 제품화와 전환 지원이고요. 또 하나는 사업화 컨설팅과 수출 홍보 지원입니다. 우선 첫 번째 디지털 트윈 제품화 전환 지원은 지원 규모는 약 18억 원 정도가 되고요. 과제당 3.6억 원 정도로 5개 과제를 지원하게 됩니다. 단일 제품화나 또는 제품 간 연계, 통합한 솔루션화 등 단계별로 지원을 하거나 또는 단일 제품화에 성공한 기업이 다른 제품과 연계한 솔루션을 제품화를 추진할 때 선별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로 이제 컨설팅과 수출 지원인데요. 디지털 트윈 해외 진출을 위해서 맞춤형 컨설팅과 해외 전시 지원, 글로벌 네트워킹 등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동사업 예산은 약 10억 원 정도인데요. 10개 기업 내외로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형태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간접 형태로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세 번째 지금 안내해드리려고 하는 사업 역시 올해 신규 사업인데요. 3D 프린팅 특화 솔루션 구축 지원 사업입니다. 글로벌 제조기업이 3D 프린팅을 통해서 4차 산업시장에 지금 선점을 하고 있는 것에 저희가 국내에서도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 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만든 사업입니다. 지원 분야와 대상은 3개 분야로 공유형 제조 혁신, 그리고 스마트 제조 공정 혁신, 의료 특화 솔루션 구축, 이 3가지입니다. 근데 이 3가지가 각각 지원 대상이 약간씩 달라서 이 부분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공유형 제조 공정 혁신의 경우에는 3D 프린팅 전문 출력 기업이 그 지원 대상이 되고요. 스마트 제조 공정 혁신의 경우에는 3D 프린팅 솔루션 기업과 제조 기업이 컨소시엄으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의료 특화 솔루션 구축의 경우에는 3D 프린팅 활용 의료기기 공급 기업이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 규모는 총 12억 원 정도로요. 약 4억 원 내외로 3년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신청을 하게 되면은 최대 12억 원 내외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연차 평가를 통해서 계속 지원하게 될지 중단하게 될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3D 프린팅 제조 혁신 실증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사업이고요. 지원 규모는 총 85.5억 내외입니다. 3개 과제가 각각 9.5억 내외로 이것도 역시 3년간 지원을 하게 되고 연차 평가를 통해서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그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분야에 있어서 특히 항공, 우주, 방산 등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첨단 산업 부품 양산의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서 최적 생산 공정 기술을 개발하고 공정 프로세스를 표준화하고 생산 설비를 구축하는 지원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5번째 그 ICT 규제 샌드박스인데요. 요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과제라기보다는 ICT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생태계 분야, 생태계를 만드는 지원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경제 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 규제를 지속적으로 혁파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로운 디지털 융합 신기술이나 서비스가 조기에 사업화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인 기반을 조성하여 혁신기업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의 목적입니다. 23년 대비해서 지원 규모와 내용 측면에서 조금 개선이 되었는데요. 우선 지원 규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까지 최대 1.2억 원이었던 것을 지정 과제당 최대 3억 원까지 실증 사업비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통계를 보면 작년까지 실증 기업의 한 70% 정도가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등으로 좀 자본이 한정된 기업들이 실증 성과 창출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선을 했고요. 또한 책임보험료 지원도 과제당 연간 2천만 원까지로 확대하였습니다.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 39건의 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했고요. 또 18개 과제에 대해서 실증 사업비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그 법령 정비 요청제가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한층 더 고도화될 예정입니다. 실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규제 개선 추진 근거를 좀 객관적으로 마련하고 규제부처와 이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과기정통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협의체를 운영해서 좀 더 규제 개선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체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지원 절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그 장표랑 나눠드린 책자를 조금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규제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정 전, 지정 후 두 가지로 좀 크게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지정 전의 경우에는 신기술이나 서비스가 샌드박스로 지정되기 전까지 상담 신청부터 장관님이 주재하시는 심의위원회까지 지원하는 게 그 지정 전에 저희가 지원해드리는 내용이고요. 지정 후에는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실증 사업비 신청부터 사업 종료 이후에 법 제도 정비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정을 희망하시는 기업들 분들께서는 규제 샌드박스 상담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혁신 기술과 서비스가 빠르게 시장에 출시되도록 나이파가 앞으로 앞장서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나이파는 ICT 전문 기관으로 정부의 ICT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향후에 새로운 먹거리가 될 만한 ICT 디지털 융합의 신산업을 발굴하여 사업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나이스 파트너가 되도록
것을 약속드리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